안녕하세요. 리제로 추측 앤 분석 채널입니다. 오늘은 리제로 세계에서 최중요 인물 중 한 명인 알데바란의 권능에 대해서 추측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원작의 스포일러가 많으므로 시청에 주의해 주시고 제 추측에 불과하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편집 1권에서 프리실라의 남편인 라이프 바리에르는 저주로 그녀의 자의식을 빼앗은 뒤 자신이 왕국을 손에 넣으려는 계략을 세우지만 알이 그를 막아섭니다. 라이프는 이른의 노인이지만 40년 전 아인전쟁에도 참여했던 무인이기도 하고 사용자의 마법 위력을 향상시키는 미티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이라도 승부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후의 발췌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아 알의 권능의 조건 중 하나가 상대가 자신보다 강하거나 유리한 상황에 있어야 함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겠죠. 상대가 자신보다 약하다면 굳이 자신의 권능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일단 승부란 것은 상황에 따라 약자에게 지기도 하므로 확실한 조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프는 미티어의 힘을 이용하여 알에게 강력한 마법을 날리는데 그는 이런 말을 남기며 불태워집니다. 알이 폭발한 것을 확인한 뒤 라이프는 등을 돌려 서재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의 귀에 다시 한번 이 말이 들립니다. 이후에도 알은 계속해서 이 말을 하면서 부활하는데 이 부분을 보아 알의 세이브 포인트는 이 말을 하는 시점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법의 영창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알이 자신의 권능을 사용할 때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겠죠. 즉, 권능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사가 아니라 작가가 읽는 독자를 배려해 쓴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알의 전투신에서 이 대사를 읽으면 알이 권능을 썼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프는 계속해서 부활하는 알을 보고 전의를 상실해 가는데 그런 라이프를 보며 알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가해자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20권에서는 알과 카펠라가 1대1 승부를 할 때 알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처럼 알은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며 가해자라는 둥, 피해자라는 둥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알이 권능을 사용하는 상황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신이 불리한 상황일 때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문단무용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자신이 죽게 되어 부활하는 상황을 알은 피해자라고 명명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의 기억은 알에게 남아있겠죠.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 못한다면 똑같은 미래를 맞이할 뿐이니까요. 다시 한번 앞의 대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대사를 본다면 가해자일 때의 기억은 알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가해자란 피해자와는 반대로 알이 상대방을 죽여서 상대방이 세이브 포인트로 부활했을 경우를 명명하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루프가 멈추는 조건인데 스바루의 세이브 포인트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면 갱신되는 반면 알의 권능은 알 자신의 의지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자의로 스톱 버튼을 눌러서 멈추는 것이죠. 참고로 라이프와 싸울 때의 알의 목적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시켜서 인질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라이프가 죽을 때도 루프는 멈추지 않은 것이죠. 예전에 어느 독자는 Q&A에서 오토가 스바루의 사망 회귀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작가는 스포일러라고 답했지만 이후에 6장이 갱신되면서 명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스바루 몸에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사망 회귀를 경험한 루이는 죽는 것에 대한 공포로 정신이 나가버리는데 작가는 이것이 그 답이라고 밝혔죠. 즉 죽는 것에 대한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스바루와 알 뿐입니다. 알이 가해자가 죽을 때의 기억이 없다면 그 미래 또한 계속 반복되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스바루와 알데바란 이외의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정신이 붕괴되어 무력화되므로 그 미래는 무한히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라이프를 무력화시킨 알은 그를 질질 끌며 서재 밖으로 나가는데 현관홀에는 프리실라, 저택의 시종들, 라이프가 알 대신 붙이려던 기사인 길리언이 있었습니다. 길리언은 거품을 물고 있는 라이프를 보더니 알에게 저기를 보내는데 다음은 이 상황에서 알의 속마음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의 조건이 상당히 난해한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몇 분 전에 이미 권능을 사용했으므로 쿨타임이 안 끝났다. 2. 현관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권능의 영역이 이를 다 포함하지 못한다. 3. 다른 관측자들이 있을 때는 권능을 사용할 수 없다. 1번은 어찌했을까라고 말한 것을 보아 상황을 바꾸게 되면 다시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쿨타임을 신경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2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편집 사건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 상황 설명은 일단 넘기고 R은 어느 지하에서 좀비 떼들과 싸우게 되는데 R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기 전에 주변 지형을 파악하면서 영역의 공간을 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길리온과 싸우다가 그가 권능의 영역 밖으로 나가버리면 자신의 권능이 깨지기 때문에 권능 사용을 주저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은 스바루가 자신의 사망 회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되듯이 R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온 추측입니다. 라이프와 싸울 때는 서재에서 둘만 있었지만 길리온과 싸우게 될 뻔한 순간에는 프리실라와 시종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권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건 2번과 3번이네요. 어쩌면 두 개 다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R의 권능은 스바루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부활이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사망회귀와는 달리 R의 권능은 영역이라는 것을 전개하여만 작동하고 그 영역 안에서만 부활할 수 있다. R이 자신의 왼팔을 잃은 이유는 아마 영역을 전개하지 못했을 때 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권능을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2. 상대방이 자신보다 강하거나 유리해야 한다. 2. 주변 공간이 권능의 영역에 다 포함되어야 한다. 3. 주변에 상대방 이외에 관측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이다. 영역 안에서 자신이 죽어서 부활하는 경우를 피해자, 상대방이 죽어서 부활하는 경우를 가해자라고 명명한다. 피해자일 때는 R의 기억이 남아있지만 가해자일 때는 그 기억이 남아있지 않다. 루프를 멈추는 것은 작동과 마찬가지로 R의 자의대로 할 수 있다. 이상이 R의 권능에 대한 제 추측인데 R은 처음 보는 람의 이름을 아는 등 여러 수상한 언행을 보이는 것을 보아 오늘 추측한 권능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후에 더 근거들이 나온다면 R의 권능 2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언제나 감사합니다.